저는 용인시 태성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선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성고등학교에 있는 정규 동아리인 이공계 메이커 동아리 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메이커 동아리인 랩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1, 2학년 때 학교 소속 수학 동아리 회장으로 일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수학자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이랑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런데 2학년에 들어서부터 그렇게 종이에 끄적이는 거 말고도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실물로 구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2학년 때 이 메이커 동아리 램에서 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청서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메이커 활동은 비록 3학년 초부터 지금까지 몇 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짧지만 그동안에 느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느낀 점들을 조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메이커 활동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이커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고 메이커 활동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갑자기 던져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한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메이커의 작품이란 것은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작은 상자에다가 버튼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몇 초 동안 울려 퍼지는 그런 상자예요. 네, 사실 그게 다입니다. 그의 친구가 어느 날 그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나무 상자 장난감을 보고 말했어요. 너 이거를 만든 동기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메이커가 말하길 나 그냥 이거 심심해서 만들었어. 이거 심심할 때 가지고 놀면 재밌더라. 근데 조금 실패적이라고 느끼는 게 자주 고장나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시 말하길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걸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다고? 이거 조금 시간 낭비 같은데?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메이커의 작품과 친구의 평가를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한 명의 메이커가 있는데 그는 손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출력을 하는 키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너 이 키보드를 만든 동기가 뭐야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메이커가 대답하기를 내가 전에 손을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장애우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가지고 이걸 구상하고 개발하게 됐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시 말하길 야 대단하네,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다니, 그리고 퀄리티도 꽤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친구가 그 메이커의 작품을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친구가 그 메이커의 작품을 대단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메이커 활동의 동기는 꼭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결과물은 잘 만들어져서 잘 작동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전시된 작품들과 그 메이커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제가 활동한 판교 거점에서는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장난감 칼이나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메이킹 활동 과정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신이 원해가지고 메이킹 활동을 한 것이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둘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던 얻은 것이 있었겠죠? 그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은 노하우나 경험 또는 실패를 통한 성장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면서 분명히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전 그것을 느끼는 것이 메이킹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기나 결과물을 따지는 것은 그 부수적인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일은 의무적이지도 않고 그걸로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간단한 상자를 만든 메이커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결과물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매우 엉성하다 같은 걸로 훌륭하지 않은 메이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첫 번째 메이커도 경험을 쌓았고 무엇보다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메이킹의 근본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작품을 설계하면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타인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 약간 실망스러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고 실패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면 메이킹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즐거움이 메이커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주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학교 친구나 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남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하면서 뭔가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몇 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메이킹 활동은 하는 것 자체로 얻는 게 많구나,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